사람은 60세가 넘으면 8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5번째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흔히 말하듯 61세가 되면 갑자기 시간이 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이 나이에 들어서면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9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80세까지는 살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를 위해 60세 이후에는 다음 6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집을 팔고 자녀와 함께 살지 마세요. 집은 노년기의 안식처이며 삶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자신의 집이 있어야 여생을 안심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기대어 살 필요도 없고 여기저기서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을 사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집이 곧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을 팔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일이 우리 손을 벗어납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하더라도 사위나 며느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으면 집을 팔지 않고 노년을 위한 집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계속해서 자녀를 돌보지 마세요. 노인이 자녀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지만 가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도움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해서 하거나 손자들을 직접 키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로 바쁘고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노인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에는 여유롭게 살아야 하며 너무 많은 일에 바빠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돕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어느 정도 손이 덜 가게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노년의 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이미 자녀를 위해 충분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남은 여생을 잘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녀를 돕는다고 노년의 고통과 피로를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빚을 갚아주지 마세요. 노년에는 잘 살고 오래 살기 위해 집뿐 아니라 자신의 연금도 지켜야 합니다. 집은 우리가 거주할 공간이고 돈은 삶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에서 돈을 쓰는 것이 좋지만 절대로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집 대출금이나 자동차 대출, 심지어 외부의 빚까지 갚아주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누가 빚을 졌든 그 빚은 본인이 갚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빚의 무게를 절대 체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노인의 관대함이 자녀의 의존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생활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돈이 필요한 곳도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돈을 절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관대하지 말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돈을 남겨두세요. 넷째, 장수를 위해 과도하게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장수를 위해 맹목적으로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고 보약을 끓이며 건강운동을 하곤 합니다.
장수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방법이 과도하거나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수명은 건강보조제를 먹거나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짜 건강보조제와 과장된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보조제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끓인 닭고기 국물이나 더 많은 채소를 먹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운동하지 마세요. 매일 적당히 운동하고 과격하지 않게 하며 운동을 통해 땀을 많이 흘려야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서로 부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여 근육을 풀어주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젊을 때처럼 땀을 흘리며 힘들게 운동하려 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장수하는 노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며 기쁨을 누리고 모든 일을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장수의 비결입니다. 다섯째, 황혼 연애를 꿈꾸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욕망을 너무 방임해서는 안 되며 필요할 때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돈과 시간이 있다고 황혼 연애를 시작하려는 생각은 삼가야 합니다. 연애는 분명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들은 아직 젊고 감정이 풍부하며 시간과 여유가 있어 연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연애는 주로 결혼과 가정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노인이 황혼 연애를 꿈꾸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헛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독신이라면 다시 짝을 찾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황혼 연애는 초반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노인들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런 연애는 오래가지 않으며 결국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섯째,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벌어야 할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는 체력과 두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은 단순해 보이는 돈 버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나 금융상품은 집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일수록 위험은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식과 펀드로 손해를 보고 빚을 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젊고 머리가 좋지만 여전히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노인들은 머리가 둔해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변동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무리한 모험을 하거나 큰 돈을 벌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차분히 생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생활 자립 능력을 잃게 되면 매달 얼마의 연금이 필요할까요? 노인의 행복한 노후 생활은 소유한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이 잦아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고 자립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되면 요양원에 가거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서비스에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의 질은
연금의 수준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많은 저축이 있어도 결국은 줄어들게 되며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만이 행복한 노후의 보장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얼마의 연금이 있어야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연금은 등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대도시의 연금 기초 금액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아 매년 최대 5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중소도시의 노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연금이 높은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녀의 경제적 후원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강력한 지원군이 됩니다. 몇 년 전 같은 병실에 있던 한 노인은 병이 깊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80대였지만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매달 2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전력 투구 덕분에 그 노인은 목숨을 건졌고 곧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노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그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최상의 보살핌을 주었습니다. 많은 중소도시에서 노인들이 받는 연금은 대개 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연금이 적은 노인들은 검소하게 생활해야만 하며 자녀를 돕기는커녕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생활 행복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그들의 연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신조차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는 자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며 큰 부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굶어 죽지도 않습니다. 연금이 60만 원인 부모와 월급이 95만 원 자녀는 서로에게 더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뿐입니다. 부모가 중병에 걸리면 자녀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자녀가 검소하게 저축한 돈으로 부모의 병을 치료하려 해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삶이 걱정 없이 편안하려면 얼마의 연금이 필요할까요? 병원비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고급 요양원에 갈 수 있는 돈을 보유하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노부부가 연금을 합쳐 연간 15만 원을 벌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는 노년이 일정 나이에 도달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노부부가 연간 15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 40만 원을 간병인 고용이나 요양원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0만 원은 일상생활비로 남겨둘 수 있으며 약을 사거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은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 충분한 저축을 보유하고 있어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아직 건강하고 생활을 자립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필요한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노부부의 연금을 합쳐 연간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노인은 젊은 사람처럼 자주 새 옷을 사지 않습니다. 노인은 패션을 추구하지 않으며 한 벌의 옷을 여러 해 동안 입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많은 모임이나 사회적 왕래가 없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노인이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해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자신이 움직이지 못할 때를 대비해 물질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부 노인은 절약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부모가 평소 절약하지 않은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평소에 절약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왜 우리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가? 자녀들은 여론의 압박 때문에 억지로 효도를 하지만 부모에 대한 태도는 냉담하고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의 효도를 받는다 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반면 매달 연금이 10,000원을 넘고 많은 자산을 가진 노인은 매일 자녀의 웃는 얼굴을 봅니다. 그들이 병에 걸리면 자녀의 진심, 어린 관심과 세심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인정해야 할 점은 비록 자녀가 부모의 친자라 해도 현실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단지 부모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자녀는 가난한 부모를 탓하지 않고 진심으로 효도를 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효심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중병에 걸려 자녀가 빚을 내어 치료를 해야 하고 부모가 병상에 누워 자녀가 생계를 위해 휴가도 못 내며 간병인을 고용할 돈조차 없을 때 그 걱정과 괴로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이 되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충분한 연금과 저축을 가져야 합니다. 연금이 높은 노인은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적은 노인은 지금부터라도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해 노후의 삶을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꾸준히 운동을 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매일 자신의 기분을 잘 유지하고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아도 그것을 떨쳐버리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금으로는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축하세요. 연금이 3,000원밖에 안 되더라도 절약하여 일정한 저축을 남겨두세요. 매달 800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1년이면 1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 큰 병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몇 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배우자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는 노년에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 돌보기나 자녀를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하기 등은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자신을 위한 튼튼한 노후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으로서 우리는 편안한 생활 속에서도 위기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세요. 지나친 안일함에 빠지면 자립 능력을 완전히 잃는 날이 오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의 재산 규모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는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중화 민족의 훌륭한 미덕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미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0세의 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아, 비록 내가 늙었지만 나는 내 효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 씨는 재혼할 배우자를 찾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는 매번 여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연금이 많지 않았고 저축도 없어 여성에게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몇 년을 보냈지만 혼자 지내는 것은 매우 외로웠습니다.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유 씨는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들 사이에 들어가 광장춤을 추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춤을 통해 쉽게 재혼할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는 올해 70세입니다. 배우자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재혼할 배우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곁에 여성이 있으면 식사나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안일을 특히 싫어했습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나의 게으름에 불만을 품었지만 나는 번 돈을 모두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나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써서 편안함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고 모든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나를 기꺼이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나보다 젊었고 돈은 그에게 맡겨두면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우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재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산과 집을 모두 아들 명의로 남겼고, 나는 무일푼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연금은 많지 않고 매달 3,000원 정도입니다. 나와 배우자가 일생 동안 번 대부분의 재산은 내가 퇴근 후 번 추가 수입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싫어했지만 돈을 버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출근 외에도 부업을 하며 집에 지속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그 덕분에 100평 이상의 새 집을 사고 아들의 결혼식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내가 외롭고 순진한 노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내가 재산을 남에게 줄까봐 걱정해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남겼습니다. 나는 100평 넘는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내 것이 아님에도 매달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들 앞에서 당당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보면 매우 공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세를 잃었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 매일 배우자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나는 모든 일을 무미건조하게 느꼈고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딸이 있는 가정이 부럽습니다. 딸은 부모를 자주 찾아와 대화를 나누며 정을 쌓습니다. 내 아들은 무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연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이런 보답을 받다니 생각할수록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처음에 나는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집을 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독립하고 나니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내가 돈을 들여 사준 신혼집에 살고 내가 결혼을 도와준 아내와 함께 살며 나의 노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집에 와서 나를 보라고 했지만 그는 입으로만 응답하고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재산을 모두 아들 명의로 바꾸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재산을 기꺼이 사용해 재혼할 배우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아들이 나를 잘 대하지 않으니 차라리 돈을 써서 행복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매달 3,000원이 넘는 연금 외에는 내가 쓸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지만
재혼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 재혼할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여자라면 어떤 조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낮춰도 여성이 살아있으면 된다고 해도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난한 노인이라고 말하며 선물 하나 사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성을 위해 선물을 사고 싶었지만 내 연금 3,000원은 식비와 생활비로 다 쓰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당한 후 나는 재혼할 배우자를 찾는 일에 지쳤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봐도 소용이 없었고 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기분만 나빠졌습니다. 재혼할 배우자를 찾는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되자 나는 다른 활동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는 용기를 내어 광장춤을 추는 아주머니들의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저녁 나는 광장춤을 추며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지쳐야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교양무용을 좋아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춤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아주머니들과 춤을 추고 나서 나는 무료로 교양무용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춤을 추다 보니 한밤중이 되어야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주머니들과 친해지면서 광장춤을 추는 아주머니들 중에도 나처럼 홀로 된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 춤을 추러 나왔습니다. 나는 그 중 한 여성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녀는 미망인이며 외모도 단정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만든 음식은 매우 맛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만두를 한 번 맛본 후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접촉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나는 교양무용 시간을 일부러 늦게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내가 동행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성이 사랑에 빠지면 남자의 가난과 부유함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관심과 사랑을 주기만 하면 여성이 돈을 쓰지 않는 것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외지로 시집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함께하면서 그녀의 생활은 점점 더 즐거워졌고 나 역시 그녀와 함께 있어 삶이 다시 활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이 나를 보러 오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와서 우리 새로운 생활을 방해할까봐 두렵습니다. 아들은 내가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여러 번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내 새로운 배우자에게 집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연금 3,000원 외에는 아무 재산도 없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새로운 배우자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가 돈이 없어도 나는 그와 함께 잘 지낼 것이다. 재산을 바라지 않는다. 그는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의 돈으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으며 돈 문제로 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안심했고 그 후로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배우자가 아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배우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봅니다. 그러나 내 무심한 아들은 재산을 걱정할 뿐 나에 대한 부자 관계의 정은 느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길에서 만난 반려자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항상 부모 곁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불효자녀를 만나면 노인의 삶은 매우 고단해집니다. 사람이 병이나 노령, 사고로 인해 반려자를 잃으면 자녀가 많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일과 가정을 챙겨야 하기에 하루 종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녀가 아무리 다정해도 반려자만큼 자신의 필요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실망시키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